배 대표님, 예. 이 진중권 교수의 통화 내용 공개와 맞물려서 9일 TV조선을 통해서 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토론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90분간이나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 토론 내용을 보면서 그 네 후보들을 평가를 한다면 예.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한동훈 후보가 좀 전체적인 토론을 앞도운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잠깐 받았습니다. 누구 편들지 않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냥 보고 느낀 인상입니다. 저는 조금 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판이 바뀔 일은 없었다. 판 네. 그대로 대세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뭐 결정적인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것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는 안전운전을 하고 또 3명의 다른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 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V조선에서 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마치 인생 선택처럼 A 길을 갈 거냐 B 길을 갈 거냐 그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령 이제 윤상현 후보에게는 물에 빠졌을 때 박근혜를 구하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겠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수용을 못할 것 같아서 박근혜 여성이고. 전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이런 질문들이 가령 이제 나경원 후보에게는 연판장이 괴롭냐 아니면 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 일십 이른바 무시를 해버리는 게 그러냐 했더니 연판장이 자기에는 더 고통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일련의 내용들을 쭉 지켜보면 한동훈 후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차별화 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지 않겠다. 예. 이 같이 가야 정권이 재창출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경원 후보고 와? 한동훈 후보. 한동훈 후보예요. 오히려 원희룡 오히려 후보고 윤상현 후보가 차별화하겠다. 차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느 쪽이 더 어려운 상대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윤상현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나경원 또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당정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또 당의 운명도 좌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뭔가 결정적인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걸 하려면은 한동훈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판세에서. 그러면 한동훈 후보를 넘어뜨릴 수 있는 잡아뜨릴 수 있는 뭔가가 파격적인 게 스모킹건이 나와야 되는데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윤상현 후보도 그렇고 별 뾰족한 게 없었어요. 예.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동훈 후보가 의외로 수세가 아니라 공세적인 그런 토론을 이끌었던 것 그렇죠. 아닌가. 그렇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면서 원희룡 후보한테는 또 사과하라 그랬죠. 예. 친인척 특히, 무슨 공천 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왜 그 이야기를 주장하느냐 그러면서 사과하라라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냥 방어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운전하는 게 오히려 더 한동훈 후보가 여유 있어 보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바쁘긴 바쁜데 뭐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성과로 나오는 것은 없는 그런 또 TV 토론 성격 결과였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입니다. 근데 어제 TV 토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문자 문제를 포함해서 배신자 프레임 등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치열한 공세를 폈던 원희룡 후보가 예. 어떻게 보면은 뜬금없이 팔을 쏙 뺐어요. 물론 본인은 당 선관위의 그런 자제 요청을 받아들인다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정말 둘 분 다 검사 출신이고 서울법대 선후배간에 치열한 그렇죠. 논전을 벌일 거다 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팔을 쑥 빼니까 김이 빠져버리고 원희룡 후보가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로키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가 가장 토론에서 밀린 상황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으로 배신자 프레임으로 갔었는데 그게 별로 지금 안 먹히고 있고 그 이후에 나온 게 지금
김건희 여사 사과 문자 논란이 지금 도배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것도 약발이 좀 안 먹힌다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뭔가 근거가 없는 거죠. 뭔가 추가적으로 나와야 될 게 있는데 한동훈 후보 쪽에서 내놓는 해명 자체가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납득이 가고 있고 또 하나 제일 핵심적인 게 그거죠. 왜 이 시기에 이게 왜 나왔느냐. 결국 한동훈 죽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못해요. 예. 왜 지금 이 내용이 나왔고 한 방송사의 논설실장이 그 내용을 공개했고 그리고 실제로 공적으로 계속해서 한동훈 후보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하다라고 해서 눈높이 이야기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못 내려서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사과가 안 나온 거지. 그게 어떻게 왜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냐라는 것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작동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도 특별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이는 한동훈 후보를 몰아붙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특히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친인척이 비례대표 공천에 그렇죠. 관여했다 이런 주장을 폈다가 어제 아주 크게 한 방을 먹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짓말했다. 구태 예. 정치하지 말라. 사과하라. 이렇게 아주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를 아주 한 5분 정도 압박을 하는 그렇죠. 거기에 그냥 뻥 나간 거 아닙니까? 오히려 완전 대치기를 당해서 거의 기진맥진하는 상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내용입니다. 지난번 총선 때 비례 후보를 공천하는 데 있어서 사실 대통령실과 이철규 의원 측과 한동훈 위원장이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또 하나의 이야기로 그 비례 후보 공천하는데 이른바 한동훈 후보의 친인척에 뭐 관련이 돼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카드라는 겁니다. 이게 카드라 통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냐면, 아니 원 후보 근거 있어요? 근거 있으면 제시하세요. 제시하세요. 없어요. 제시를 못하면 사과하세요. 거짓말 했잖아요. 근거가 이렇게 없잖아요.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희룡 후보도 지금 뭐냐면 뭔가 자꾸 한동훈 후보를 몰아붙이고는 싶은데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나경원 후보하고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나경원 후보는 근거가 없으면 더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원희룡 후보는 자기가 뭔가를 이야기할 내 이야기거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의 허점을 물고 늘어져서 무너뜨리고 싶은데 이게 일종의 카드라 통신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친인척에 대한 게 증거가 뭐 나온 게 있으면 그런 어떤 통화 내용이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증언이 있든지 그러면은 그걸 근거로 갖다 댈 거거든요. 아니면 그 친인척이 누구인지라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 이야기하는 뭐뭐 카드라라는 그걸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바로 이제 정면 반박을 하면서 사과하세요 이렇게 되니까 예전에 같으면은 원희룡 후보가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막 민주당 공세에 대해서 고소하겠다 그러면 고소하세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근거가 없으니까. 할 말은 그 어려운 총선 시기에 3번이나 계양구 지역구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다만 어제 보니까 나경원 후보 또 윤상현 후보 5선 의원들 아닙니까? 역시 5선에 경륜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물론 뭐 새로운 카드를 들이밀어 갖고 한 후보를 공격은 못했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나경원 후보도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비대위원장보다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게 더 좋았던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김건희 여사 문자 그 부분에 관해서도 그런 내용을 그런 문자를 받았더라면은 김건희 여사의 사과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거 아니냐. 그 5개 문자를 전체를 보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사과라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성사를 시켰더라면은 얼마나 총선에 도움이 됐겠느냐. 그런 부분은 정치적 미숙이다. 이렇게 따끔하게 지적도 했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도 아니 대통령하고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한솥밥 먹은 사람인데 왜 대통령실하고만 상의를 하느냐. 대통령한테 직접 통화를 해갖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머리를 맞댔더라면 뭐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도 아니냐.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공적 뭐
통로다, 사적 통로다 이렇게 구분만 하는데 정치라는 것은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정치는 감수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런 공무원식 발상만 가지고는 공사 구분, 그건 공무원 때의 얘기지만 정치라는 것은 좀 더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은 역시 야, 맞는 말이죠. 맞는 경륜이 말. 있구나. 그럼요. 경륜이 있구나. 그럼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나 이철우 지사의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맹공격도 많은 분들이 참 낯간지러운 일이고 눈꼴 시은 꼴불견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 중에서도 새겨들을 내용도 있어요. 가령 직접 전화를 하면 되는데 한동훈 후보도 직접 전화 안 받더라도 문자도 보내고 아이 시장님 저 통화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뭐 배현진이나 누굴 시켜서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한동훈 후보가 이제 정치판에 뛰어들었으면은 정말 당을 위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낯간지럽고 창피하고 쑥스러운 일이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TV 토론을 보면서 정말 한동훈 후보가 상당히 뛰어나고 탁월한 인물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렇죠. 네. 역시 검객은 칼솜씨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따른 경륜이 꼭 필요하구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토론을 보면은 정말 한동훈 후보가 콕콕 검객으로서의 그 칼날을 들이미는 거 이런 것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했지만 역시 거기에 어설프다 할까 또 농익은 그렇죠. 내공이 쌓인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은 거 그런 부분들은 참 중요합니다. 보완을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실제 그런 그 박정훈 지금 의원 송파구에 한동훈 후보와 같이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도 참 머리로는 내생남인데 한동훈 후보가 가슴은 아직까지 이 후덕함 그건 또 더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1차 TV 토론이 있었고 앞으로도 뭐 지역 합동 연설에도 있습니다만은 TV 토론이 역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 국민이라든가 또 당원들도 그럼요. TV 토론을 다 보고 있고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건데 어제로 봐서는 한동훈의 판정승이 아니었나 그런 평가를 내린다 한다면은 앞으로 나머지 뭐 몇 차례 TV 토론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판세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변화가 있을 것 바뀔 같습니다.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리고 첫 TV 토론이 중요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을 보더라도 첫 TV 토론에서 망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안 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되겠습니다만 첫 무대가 제일 중요해요. 프로는 첫 무대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 재기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또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프로의 세계에는 첫 무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왜 첫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간을 통해서 고영진 박사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희룡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감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걸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이야기는 한동훈 이야기 아니면 김건희 여사 이야기 아니면 이재명 대표 이야기 자기 이야기가 없어요. 원희룡 후보도 나경원 후보도 윤상현 후보도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내가 왜 당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당대표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건희 문자가 모든 블랙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제 TV 토론을 보고 아마 친윤 쪽에서는 멘붕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원희룡 후보가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밀려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친윤 쪽에서도 전략을 뭐 새로 세우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1차에서도 결판이 나는 것 아닌가. 결선까지 갈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1차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의 경우에는 이게 결선까지 가면 그만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의 제가 이제 당원들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당원들의 판단에 이를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 이런 갈등을 빚고 내전이 일어나는 내부 총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지금 제일 웃고 있을 사람은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걸 마무리하고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당원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렇습니다.